자, 두 분의 또 전략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김현민 매니저의 오늘 섹터 전략, 함축된 전략은 컨텐츠, 이렇게 보시면 디즈니가 넷플릭스를 제쳤다. 어떤 의미죠? 네, 이게 뭐 시장이 이번 주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신재생으로 시작해서 신재생으로 끝났다. 태저 이방원으로 시작해서 태저 이방원으로 끝날 것 같은 지금 분위기인데 너무 이제 그쪽에 또 수급이 좀 쏠려 있고 어제도 보면 우리 이제 뭐 대명 에너지라든지 S 에너지 같은 이런 태양광, 그다음에 CS 윈드 이런 풍력 뭐 다 저희가 다 언급을 좀 해드렸고 분석을 다 풍력 해드렸던 쪽이 종목들이죠. 좀 저희 그 방송에 주력이 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너무 이제 강하게 좀 부각이 됐거든요, 이번 주에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이런 컨텐츠 종목과 뭐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종목 이런 것들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음 주를 대비해서는 분명히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네. 풍력, 태양광 뭐 이런 종목들이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정말 많은 분들이 다 설명을 좀 드릴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좀 해왔고요. 헌트가 지금 계속 또 네, 잘 뭐 되고 헌트가 있고. 어제도 보니까 그 또 모 프로그램에 이정재 배우, 정우성 배우가 또 동반해서 출연을 해가지고 지금 홍보에 거의 대한민국 영화계가 헌트를 그냥 같이 좀 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에 넷플릭스 주원 배우가 한 카터라는 영화. 네. 그것도 지금 인구에 많이 회자되는데. 근데 저는 그거 이제 넷플릭스로 앞부분 한 30분보다 꺼버렸는데요. 아하, 이런. 아니 제가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재미가 네. 없다는 건 아니고 지금 넷플릭스 국내 영화 인기 순위는 지금 카트가 1위거든요. 네. 근데 약간 좀 이제 제 취향과는 조금 좀 달랐어. 좀 안 맞아서 보다가 이제 저는 오케이, 좀 오케이. 꺼버렸다. 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주말에 좀 드리고. 봐보려고 그래. 네. 저는 좀 근데 볼 생각이 뭐 있어요. 약간 이제 킬빌 같은 영화 있잖아요. 그런 장르물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카메라 이제 액션이 무빙하는 무빙이 되게 좀 독특하게 요즘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그런 이제 오리지널 영화들을 많이 좀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절대 이제 또 관련주를 갖고 계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전적으로 이제 제 취향이라는 거 오케이. 말씀을 좀 다시 드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네. 콘텐츠 관련된 컨텐츠로 추격 매수인데 뭐 네. 디즈니가 오늘 미국 시장에서 이제 조금 이슈여서 네. 그 부분을 좀 언급드리면서 같이 우리 국내 기업들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2017년에 이제 월트 디즈니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이제 런칭을 하면서 OTT 시장에 이제 진입을 했잖아요. 그 네. 이후에 지금 5년이 이제 지났는데 5년 만에 처음으로 전체 구독자 숫자가 넷플릭스를 추월했대요. 근데 오늘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면 뭐 디즈니가 호실적을 발표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게 잘못된 얘기고요. 네. 적자가 지금 보면 1조 4천억이거든요. 이게 호실적이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도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한 건 방금 말씀드린 그 이슈 때문이거든요. 넷플릭스의 구독자 숫자를 추월했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디즈니가 장사 잘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최근에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가 또 디즈니 플러스로 공개가 되고 스타워즈야 뭐 워낙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는 영화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드라마 또 스타워즈 시리즈도 같이 이제 좀 런칭이 좀 됐고 미즈마블이라고 하는 시리즈들도 이제 공개가 좀 되면서 가입자 숫자가 단기간에 1,000만 명이 넘게 좀 늘어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구독자 숫자가 지금 분기 말 기준으로 넷플릭스는 2억 2,070만 명이었는데 네. 디즈니가 2억 2,100만 명, 2억 2,110만 명, 한 40만 명 정도 차이네, 근소한 차이인데요. 네. 어쨌든 역전을 했다라는 게 이제 실적 발표 때 공개가 좀 되면서 주가가 오늘 장중에 한 9% 넘게 이제 급등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슈였다는 거고 결국은 디즈니가 이렇게 많은 적자를 지금 나타냈다라는 건 컨텐츠에 정말 많은 투자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네. 효과가 이제 구독자 숫자 증가로 지금 유입이 좀 되기 때문에 물론 실적은 지금 적자지만 향후에 디즈니 플러스도 OTT 쪽에서 순이익이 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은 작은 기업들이 먼저 이제 움직였고 지금 오히려 중대형주들이 좀 뒤늦게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앵커님이 일발장전 종목으로 분석해드렸던 컨텐츠리 중앙 같은 이런 네네네. 종목들이 계속해서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쉬지 않고 지금 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코스닥의 컨텐츠 대장주 정말 무거워서 도대체 너는 언제 움직이냐 이렇게 생각이 많이 좀 들었었던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종목 이런 네. 종목들이 지금 어저께 아주 강하게 또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 컨텐츠 기업들을 기관 외국인들조차도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또 2주가 끝나기 전에
다음 주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오늘 좀 매수를 좀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고요. 관련된 종목은 뭐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당연히 이제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컨텐츠리 중앙 요 두 종목은 좀 중대형주 성격을 가지는 좀 묵직하게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유입되면 주가가 조금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뉴라든지 사마 네트워크스, 에이스토리. 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디즈니 얘기해드렸잖아요. 뉴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이제 스튜디오 앤 뉴가 작년이었죠. 디즈니 플러스하고 국내 독점적인 컨텐츠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슈를 좀 많이 받았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디즈니 플러스 OTT 관련주로도 뉴가 또 부각이 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뉴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드라마 제작사 뭐 사마 네트워크스 그리고 에이스토리가 사실 우영우 효과가 이제 약간 조금 이제 반감이 좀 되면서 주가는 조금 밀려버렸는데 이 에이스토리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은 이제 다음 분기 때는 상당히 좀 눈에 띄게 좀 좋아질 것 같거든요. 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25% 정도나 지금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에이스토리도 한 눌림목을 좀 공략을 좀 해보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관련주를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압축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픽을 하면 뭐 오늘은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요 한 드래곤. 종목 코스닥의 또 콘텐츠 대장주로서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81,000원 부근에서 좀 접근한다라는 생각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이영수 대표가 나와서 한번 또 얘기해 주셨긴 그래요? 했는데. 네네. 네. 자, 황대수 부진점장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 화면 또 볼까요? 자, 보던 부분 계속 보는 곳이 보시고 계시는군요. 네, 바이오. 네. 국내 서두에도 바이오텍. 말씀하셨는데 네, 아까 FDA. 말씀하셨던 다음 주 뭐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하셨던 매니저님께서 뭐 사실상 이제 바이오 너무 안 좋았죠. 네. 그동안 뭐 또 워낙 안 좋았다가 최근 들어서 5월부터 다시 좋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뭐 과거에 보면 안 좋은 얘기만 남았습니다. 어차피 2020년도에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이 나타나면서 바이오장이 굉장히 많이 가장 많이 상승한 장이 있었지만 그 후에 또 가장 많이 빠진 또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호재가 나왔는데 반응한 우선은 그게 섹터가 세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좋았을 때 정말 바이오장이 안 됐을 때는 호재가 나와도 바로 빠집니다. 이게 잠깐 반짝이다가 바로 빠지는데 지금은 호재가 나오면은 그 시세가 유지된다. 결과적으로 좀 세다라고 볼 수 있고 수급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대장주라고 있는 셀트리오 헬스케어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수급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뭐 합병 얘기도 사실 셀트리온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이제 뭐 일감 몰아주기 이런 부분이 합병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나중에 가봐야 되고 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는 좀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결국 뭐 실적 모멘텀이 바탕이 됐죠. 램시마이스시라든지 트루시마가 전 부분 확대되고 있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4공장에 대한 부분 생산이 나타나서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될 거고요. 그리고 5공장을 조기 착공하겠다라는 부분도 결과적으로 바이오텍의 뭐 가장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센트리온하고 뭐 삼성 바이오가 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보고요. 아까 자막에서 나왔는데 과연 올해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오텍이 FDA의 신약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도 되게 모멘텀으로 가장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올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유한양행이 이제 얀센에 이제 기술 수출했던 레이저 티닙. 이게 FDA 조건부 승인 기대가 이제 11월쯤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 뭐 승인이 날지 안 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저기 뭐죠? 유한양이 마이너스 레이저 티니 플러스 아미탐. 저 유한양행은 레이저 티닙하고 아미반타미밥에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써놔가지고. 아, 네. 저 그러면 는 이퀄라이징이 네. 없잖아요. 네,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이제 암 치료제인데 결과적으로 한국 많은 바이오텍들이 지금까지 기술 수출하고 결과적으로는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 게 이제 최종 목표고 그게 바로 매출 일으키려면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바이오 섹터 애널들이 이제 하는 말이 결과적으로 수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느냐에 대해서 있어서는 승인 났을 때에 대한 기대 매출도 분명히 바이오텍에 대한 뭐 목표가를 설정하는데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봐서는 얀센에서 이제 예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 2026년 5년부터는 5조 원 가량의 매출을 이제 예상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로얄티를 받고 이것도 오스코텍하고 또 나누게 오스코텍이 유한양행이 갖고 갔고 그 기술을 유한양행이 또 얀센이 갖고 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나누는 구조인데 워낙 규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기대를 크게 하는 거고요. 우선은 최초 좀 상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또
뭐 유한양액뿐 아니라 한미약품도 지금 두 건이 이제 FDA 승인권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네. 지금 총에서 3건을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라만 돼도 이거는 좀 바이오 시장에서는 좀 큰 결과적으로 첫 번째 결실이기 때문에 되게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시세 말씀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이제 FDA라는 큰 건도 있고 당연히 이제 바이오텍에 대한 호재를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에로 그러니까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임상을 해서 결국 학회에 발표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험해서 성공을 했다.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네. 데이터가 이렇게 좋으니까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빠졌던 매도팩터도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뭐 당연히 이제 바이오텍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학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6월에 이제 아스코 가장 큰 행사가 있었고 우리 9월에 이제 ESMO라고 있는 유럽 학회가 있고요. 그리고 뭐 11월에도 있고 12월에도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표하는 중간 뭐 결과를 발표하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야 되고 또 약간 기간 플레이라든지 약간 이런 부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학회가 있기 바로 전쯤까지는 보유했다가 사실 학회 이후에는 좀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익이 난다면은 다시 이제 이익 실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결정했던 부분이 뭐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 향후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땡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의 약간 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보통 임상 1상 같은 경우에는 성공 확률이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만 개 이상의 후보 물질로 임상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1상을 성공했다는 거는 이제 60%의 가량이 이제 성공을 하고 뭐 이상으로 넘어갔다. 이상이 제일 성공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24%까지 낮아집니다. 네. 뭐 이상까지 성공했다라고 하면 3상에서는 3상의 성공 확률은 또 50% 가까이 뭐 40%대니까 그러니까 이상까지 성공한 회사들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보통 그때 이제 에로를 많이 하고 네, 삼상 맞습니다. 들어가고 판매까지 가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너무나 큰 자본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업체들은 거기까지는 손 잘 안 대는 경우가 있고. 네, 맞습니다. 아무리 큰 대형 제약사라 그래도 워낙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가서 그리고 성공 확률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술 수출이 여태까지 대부분이었고 기술 수출의 첫 결실이 올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뭐 바이오텍은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주로는 이제 선택해 주신다면. 선택. 뭐 보이시는 것처럼 유한양행 올해 이제 뭐 레이저 진입에 대한 부분이 레이저 진입. 승인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있고요. 레오캔바이오도 임상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임상 1상에 대한 중간 결과가 이제 나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8건이나 되는 기술 수출했고 거의 4조 원가량에 넘는 기술 수출을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바이오가 오르지 못했던 부분. 사실 시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는 ADC 기업이라고 하는 시젠. 이 기업이 이제 머크에 넘어가나 안 넘어가냐. 바이오텍 시장에서 인수를 하는 부분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 바이오텍 인수하는 회사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지시셀 그리고 알테오젠 뭐 올해 이제 또 대형 제약사 그리고 소위 말하는 글로벌 빅파마랑 지금 뭐 논의가 있어서 한 건 정도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래서 알테오젠이라든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 부분 중에서는 저는 이제 올해 이제 유한양행 그러니까 유한양행? FDA 기대할 수 있는 건 유한양행. 전략적으로는 바이오 섹터를 지금 계속 파고 계시는데 네. 하여튼 네. 유한양행으로 네. 추격 매수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뒤에 또 종목이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네.